예,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사무실에 계시는 이정홍 손해사정사님을 모시고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정홍입니다. 지금 김기남 손해사정사하고 법률사무소 상원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지 한 10년 정도 네, 그 정도 됐었잖아요.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자격증을 처음 취득하고 어떤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희 선배를 만나서 지금까지 이제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요. 뭐 그때 제가 처음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얼굴 보면 사람이 그렇게 순하게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예전에 좀 이제 화려한 생활을 했었다라고 뭐 제가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반문화나 이런 직생활 이런 거는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운동 같은 걸 좀 하시고 이랬던 네, 걸로 알고 운동을 열심히 있는데 했죠. 합기도나 태권도 이런 것들을 네. 하셨나요? 네. 어떤 거를 하셨을까요? 태권도만 주로 했고, 네네. 중학교 때 선수 생활했었고, 네.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 거의 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30년 가까이 쉬다가 이제서야 이제 주짓수라는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가끔은 제가 정신 나가서 선배에게 이제 스파링을 하자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솔직히 하는 게 좀 무섭기는 합니다. 괜히 했다가 이제 맞을 것 같아서 좀 무섭기는 하고 다만 이제 서로 이제 워낙 또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농담식으로 설마 저를 그렇게 심하게 때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농담식으로 스파링을 하자고 하는데 말로만 앞으로 계속 이제 스파링을 하자고 할 거고 실제로는 아마 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눌 부분이 네. 얼마 전에 이제 PD 수첩에서 네. 이제 크게 좀 방송을 했었던 의료 자문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혹시 의료 자문이라는 게 보험에서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할까요? 일단 보험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하잖아요. 네네. 그때 꼭 첨부해야 되는 게 진단서와 의무기록이잖아요. 네네. 그게 없으면 이제 청구권이 발생이 안 되죠. 네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첨부해서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저 진단서나 의무기록이 타당한 건지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보험회사 자체에 있는 간호사, 심사간호사나 아니면 제3의 의사한테 이 진단서 의무기록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조사된 내용이 맞는 것인지 검증을 거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검증을 거치는데 네. 이게 좀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네. 얼마 전에도 이제 PD 수첩에서 그런 방송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또한 이제 선배님 같은 경우 예전에 어디지? SBS인가? 그런 네. 뉴스에서도 한번 인터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네, 비슷한 사례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게 진단이가 암코드 네. 진단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병리학적으로 환자를 관찰하지 아니한 예. 그 의사가 암이 아니다라고 해서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그게 이슈가 돼서 이제 뉴스까지 나온 것입니다. 어차피 그때 당시에 했던 의료 자문이랑 네. 지금 이제 PD 수첩에서 얘기했던 의료 자문이랑 네. 결국에는 똑같은 제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현재까지 보험회사는 그걸 악용하고 있어서 네. PD 수첩에서 그런 걸 이제 방송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환자는 보험금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로서 이제 입증을 해서 보험회사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랬을 때는 그 입증 서류는 보통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단서나 의무기록지나 각종 검사 결과지일 텐데요. 예. 이런 진단서나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보험회사한테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가 의료 자문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때는 의료 자문서라는 걸 환자를 보고 직접 작성하는 겁니까? 전혀 관찰하지 않습니다. 전혀 보지 않고 그럼 어떤 것만 보고 할까요? 보험회사가 전달한 의무기록 네네. 이나 진단서 등으로 하는데 솔직히 그것도 자문의사한테 서류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네네. 저도 네. 그거랑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본인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제출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거잖아요.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무조건 의료 자문을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의료 자문과 달리 이제 진단서상에는 어떤 의사가 작성을 했고 면허 번호도 있고 다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료 자문 같은 경우는 그런 거가 없지 않나요? 원래는 공개를 해야 되지만 보험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리고 있죠. 그게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청을 해도 보험회사가 끝까지 안 알려주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보험회사 명분은 뭐 의사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4년쯤에 그 부분을 제가 금융위원회에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련해서 좀 그 질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금융위 입장은 보험회사 입장과 달리 그 자문하는 의사의 성명, 소속, 병원 이름을 모두 공개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답변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 보험회사가 의료 자문에 대해서 네. 의사 이름이나 뭐 면허 번호 이런 걸 오픈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예. 뭐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됐으니까 피드수첩에서도 그렇게 이제 크게 터진 것 같고 결국에는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네. 이 의료 자문을 하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일단은 보험금 부지급 내지 삭감을 위한 거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외초에는 초기의 취지는 보험회사가 이제 받은 서류가 타당한 것인지 소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게 이제 의료자문인데 지금은 그것이 악용이 돼가지고 뭐 돈을 삭감하거나 그 면책 수단을 활용하는 근데 그러한 걸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 소비자가 이 의료 자문에 대해서 거부를 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까요? 뭐 보험회사에서는 그걸 동의를 하지 않으면 네. 손해사정 절차를 할 수가 없다. 네. 왜냐면 너희들 제출한 서류가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검토를 한 다음에 결과를 내줘야 되는데 검토를 못하니까 손해사정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보험금 지급도 보류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소비자 단순히 피해 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류가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당장에서는 의료자문 동의하지 않으면 돈을 못 주겠다. 네, 그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많이, 그렇게 되는 하고 거겠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 외통수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첫 번째는 의료자문을 동의를 했을 때는 보험회사가 이를 이제 삭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 네. 그쪽으로 갔을 때는 결국엔 또 보험금 부지급으로 나오는 가능성도 네. 있을 거고 예.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동의를 하지 않았으면은 보류하겠다, 즉 네. 반려하겠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하고 싶을 때 의료 자문을 하고 싶을 때 다시 청구해봐라. 네. 뭐 이런 형식으로 돼버리니까 약간 좀 외통수가 되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네.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회사가 소극적으로 해당 서류의 사용성을 검토하고 환자가 이제 손해사정터 가서 환자의 상태를 볼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를 들어 뭐 장애 상태라든가 운동 각도가 얼마나 제한되는지. 네. 그거랑 의무기랑 비교해서 그러면은 의료자문 할 때 그럼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좀 객관적으로 따지면은 뭐 소비자 입장에서 동의를 안 해줄 이유가 없죠. 네네. 근데 그게 아니고 자꾸 의료 자문서라는 걸 발급해서 그 환자를 보지 않은 의사가 장애가 없다, 한시장이다 이런 식으로 단정을 줘버리니까 동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뭐 저도 실무를 계속 하면서 느꼈던 바는 네. 만약에 그 의료 자문서사 그 작성했던 의사와 그 사람의 면허 번호와 이게 다 나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객관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1차적으로는 의사가 자문을 안 해주겠죠. 왜냐하면 걱정, 쫓아갈 예, 수가 쫓아올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게 무서워서라도 뭐 설사 한다 해도 그게 네네. 무서워서라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겠죠. 근데 환자를 봐야지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지. 환자를 안 보고 판단이 되겠습니까? 네. 그 정도로 좀 문제가 많은 이제 그렇죠. 의료자문 제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이제 보험회사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외통수 이런 정도 상황이 있을 때 결국엔 이제 소비자가 그걸 할 수 없이 동의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동의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 완전히 반대되거나 혹은 내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의료자문 결과상 300만 원밖에 못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네. 그럼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 약관에 네. 그 지급률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다툼이 생겼을 때는 네네. 그 제3의료기관, 네. 종합병원이나 이제 대학병원급의 제3의 의료기관의 의견을 이제 받도록 돼 있습니다. 네네. 물론 그 의료기관은 소비자와 그리고 보험회사가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예. 근데 이게 보험회사 이쪽을 많이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진단서 그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바로 그냥 인정을 안 하고 무조건 의료자문을 넣다 보니까 네네. 그러면 다툼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럼 처음에는 부지급합니다, 삭감합니다 이랬다가 저기서 이제 민원 제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보험회사에서는 그럼 약간의 이러한 절차가 있으니 네. 제3병원 같이 가시죠. 네네. 라고 이제 유도를 하죠. 그런데 네. 그 뭐 제가 느끼는 바
그리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바랑 아마 동일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는 의사 선생님을 그렇게 많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대학병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 대학병원에 예약을 해서 찾아갔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치료도 받지 않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저 평가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잘 안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그리고 그 의사가 보험회사 뒤에서 자문을 해줄 의사인지 네네. 아예 방법이 없잖아요. 네네. 소비자로서. 그리고 의사의 정보는 보험사가 거의 족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불리한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밖에 네.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제3의료기관을 가자라고 하면서 보험회사가 제시를 하는데, 그랬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회사가 병원을 지정하고 환자가 의사를 정하든지, 혹은 거꾸로 환자가 병원을 지정하고 그 중에서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의사를 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네. 결국에는 어떤 병원을 정하더라도 자기들이 이제 좀 잘 알 수 있는 네. 그런 의사를 정해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높다는 거죠, 뭐.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의료 자문을 만약 했어요. 의료 자문 했을 때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나 뭐 입증 자료로 쓸 수 있을 만한 자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입증 자료는 쓸 수가 없죠. 진단서나 의무기록은 네네네. 이제 증명의 효력이 있는 네네. 거니까. 근데 이제 자문서는 입증 자료를 쓸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또 보험회사가 악용하는 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면 어떻게 돼요? 의료법 위반 내지 그쵸. 보험사기가 네네. 되잖아요. 근데 자문서는 그냥 의사의 개인적 주관적 의견만 소극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진단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사 장애 있는 환자한테 장애가 없다고 자문서를 써도 그게 허위 진단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그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도 마찬가지고 막 남발을 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좀 말씀하신 도중에 이제 좀 생각이 난 게, 네. 어차피 그 의료자문서를 보면은 의사 이름이나 이제 면허번호 같은 게 다 없을 텐데, 그러면 의사가 작성을 안 해야 할 가능성도 존재는 하겠네요. 근데 뭐 PD 수첩에서도 그걸 네. 언급하고 있고, 저도 실무하면서 그쪽 위탁업체라든 그쪽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보험회사 속돼 있는 심사 간호사 네네. 분이 먼저 검토를 하고 네네네. 문구를 다 작성을 해놓고 의사 도장만 찍은. 네네. 뭐 의사 이름 가려져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진짜로 안 찍혀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한테는 의사 도장이 있는 거 공개할 수 없다. 근데 실제로 그 간호사가 쓴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많이 이제 의료 자문에 대해서 많이 겪어보고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 네. 사무실에서. 네. 그랬을 때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그 의료 자문서를 제출을 하면서 네. 이거를 보험금을 안 줘도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네. 또한 이제 이런 의학적인 부분이 들어갔을 때는 법원에서 이제 신체 감정이나 진료 기록 감정을 할 텐데, 거기서도 이 의료 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거의 제출을 했고요. 네네. 뭐 생각이 있으신 판사님은 그걸 배제를 해요. 네네. 근데 그게 의사하고 의료기관을 다 가려놨던 것이 법원에 제출할 때는 딱 다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착각을 해요. 네네. 이거 진단서인가 이러고. 네네. 신체 감정의도 그거 보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소비자 측이나 이제 피해자 측 변호사는 항상 이거는 자문 내용이다라는 거를 네. 항상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오인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그 가지고 있는 판례 중에서는 의료 자문서는 효용이 없다 이런 판결도 있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법원에서 다툴 때는 얘가 어떻게 보면 약간 보조적인 자료로서는 활용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그 법원에서 지정하는 그 병원에 이제 감정을 맡길 때에도 이 의료자문을 첨부를 하면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감정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다른 의사가 이렇게 적성을 했으니까 뭐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심증적으로 그런 그렇죠. 이제 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의사 도장이 찍혀 있다 보니까 네네네. 같은 대학병원의 의사 입장에서는 네네. 신뢰를 상당히 할 수밖에 없죠. 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이게 좀 내용이 길다 보니까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뭐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 뭐 조금 더 이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환자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저희에게 이제 원본을 줬는데 그 원문상을 보면은 이 사람이 작성한 강남의 무슨 대학병원이라고 적은 데를 화이트로 이렇게 지우면서 그 옆에다가 지정병원 없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